건강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협심증입니다. 자리한 분들 소개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소연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근경색에 대한 부담이 커서일까요? 협심증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협심증 질환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이게 그 협심증이 이제 진행이 돼서 심근경색증이 되면 1시간 내에 한 50%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다가 또 앰뷸런스에서도 많이들 쓰러지세요. 그래서 폭탄이죠, 폭탄. 정말 가슴에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협심증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말 그대로 협자, 좁을 협자고 심장이 좁다는 건데 이제 심장 혈관이 좁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좁아지니까 혈류가 떨어지고 산소도 공급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럼 혈관을 좁게 만든다, 협심증. 그럼 이 좁게 만드는 게 저희는 잘 모르는데 혹시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인가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만 높아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담배를 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병, 운동 안 하고 이제 복부비만 때도 올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 보면 혈압도 높고 운동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 당뇨병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가 원인이 겹쳐서 오는데 사실은 이 중에 하나만 좀 있어도 병은 진행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 네. 그러면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협심증은? 대개 한 70% 정도 좁아지면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지 걸을 때는 뭐 대개는 괜찮은데 좀 빨리 걷거나 이제 계단 올라갈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많이 가야 돼요. 자동차가 빨리 달릴 때는 휘발유가 많이 가야 되는데 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물로 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털털 걸리고 사람한테는 그게 통증이나 가슴 답답함, 숨찬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자동차 엔진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건강365 지금 듣고 계십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협심증에 대해서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그러면 협심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정형, 그러니까 진짜 안정되는 거, 그 불안정형, 그다음에 변이형인데 좀 말이 좀 조금 어렵죠. 네네. 그러면 이 안정, 불안, 변이 이게 어떤 좀 특징들이 있나요? 말 그대로 안정형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아침에 막 건널목 신호 바뀔까봐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그리고 예전에는 등산할 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또 아픈데 좀 쉬면 괜찮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괜찮은 게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불안정형은요? 불안정형은 이제 안정형이 지나가서 이거는 운동할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죠.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혈관이 자꾸 경련이 나요. 이렇게 다리 근육 종아리에 쥐나듯이 혈관도 근육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술 드시면 얼굴이 벌게지는 거는 혈관이 늘어나서 그렇고 우리 얼음으로 손 넣으면 하얘지는 거는 혈관은 오그라들어서 그러는데 이 동맥경화가 있거나 좀 좁아진 혈관에서 그런 게 조금만 자극이 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급해요. 이거는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이 그냥 자동차 엔진이 휘발유 안 오면 쓰듯이 심장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심장마비, 돌연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 불안정형은 좀 우리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이형이라는 건 좀 단어도 어려운데 변이형 협심증은 뭔가요? 그러니까 변이 이상한 협심증이다. 이거는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요. 이상하게 그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30, 40대, 50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 조영술에 보면은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지는 않고 거의 정상 소견인 경우도 있는데 혈관이 그냥 근육이 쥐가 나가지고 오그라들면 피가 안 가는 거죠.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아프고 제일 특징적인 게 새벽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위험한 게 오 하다가 피가 안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냥 두두둥 하고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약 드시면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약 끊었다가 그냥 갑자기 돌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변이형 협심증도. 네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 협심증,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임상에서는 주로 어떤 거가 제일 많나요? 뭐 안정형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불안정형 들어가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언제 며칠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계단 갈 때만 아팠는데 요새는 계단 갈 때도 아프고 어떤 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변이형 협심증도 같이 오는 게 이제 그 불안정 협심증이죠. 그리고 변이형은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플 때 혀 밑에 약을 넣잖아요. 조금만 알려. 그거만 있어도 되게 위기는 넘기세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약을 드리면 또 안 갖고 다니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분이 있어요.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매일 드시는 약도 그러니까 치료는 다 조금씩 틀립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빨리 병원 가셔서 스텐트 시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정협심증은 약도 쓰시면서 생활 습관 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여튼 그 기름기 좀 튀긴 거 줄이고 그러시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세요. 그럼 변이형은요? 치료가요? 변이형은 약으로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2, 3년, 3, 4년 지나면 약을 안 드셔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 이 변이형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고 했을 때 협심증 증세가 조금 있던 분들이 변이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막 그 불초장 치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또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변이형으로 또 많이 오세요. 근데 이 변이형은 20, 30대도 오거든요.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는 젊은 남자나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저 28살밖에 안 되고 30살밖에 안 됐는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협심증 아니겠지. 뭐 좀 쉬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술, 담배하고 변이형 협심증은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특히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주 딱 얘기를 하세요. 저는 술만 먹으면 아침에 가슴이 아파요. 식도염인가 봐요. 그러는데 식도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되게 5분 이상 가지 않아요. 5분 이상 혈관이 오래들었으면 섣버리거든요. 자동차 엔진이 쓰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좀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가만히 쉬면 괜찮아진다가 하는 안정형하고 불안정형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움직여야지만이 이 협심증이 생기고 쉬면 괜찮다. 이거는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맥박도 빨라지고 쿵쿵쿵쿵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산소랑 그 영양분, 당분이 많이 가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주는 혈액을 주는 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면은 좀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수축력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좀 덜 와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대개들 딱 얘기하세요. 저는 계단만 3층 올라가면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5층 아프던 게 지금은 1, 2층만 가도 아프다. 그때는 상당히 그 협심증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좁은 혈관이 감당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심장이 네네. 갑자기 네. 운동을 네.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 각각 안정형이나 불안정형, 변이형 통증 지속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안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쉬면은 되게 가라앉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많으세요. 저는 등산 갈 때 처음에는 좀 아픈데 한 5분, 10분 아프다가 좀 쉬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는 더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협심증이 조금 있는데 네. 이게 운동을 하면 혈관이 빨리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동맥경화에 있는 분들은 그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안 넓어지니까 답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저대로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경사가 가파른 산을 올라가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뭐 처음만 그러기 때문에 별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무서운 게 주말에 그렇게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많이 119나 헬리콥터 타고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 이제 이번에 또 달도 바뀌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하던 그냥 운동을 갑자기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막 10층씩 뛰어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동맥경화 있는 부위가 막 이 과열이 돼가지고 금이 가요. 금이 가면 우리 면도하다가 베이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네. 혈관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피가 나다가 피떡이 생겨서 한 10% 20% 좁아져 있던 분들이 갑자기 막히는 거죠. 그게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전혀 방비가 안 돼 있거든, 심장. 네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대부분 안정형이나 불안정형, 변이형 모두 이 가슴 아픈 통증 시간은 한 5분 이내인 거죠. 오래 가면 10분인데 대개 5분 이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가슴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은 한 3분의 1의 환자는 배가 아파요. 이제 자기 빨리 걸으면 배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진짜 내시경하고 그러시는데 혈관이 심장에 3개가 있는데 어느 쪽 혈관이 좁아지냐 막히냐에 따라서 저 아래쪽 게 좁아지고 막히면 배가 아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나는 막 긴장하고 걸을 때 양쪽 목이 조여요. 네. 근데 가슴 괜찮거든요. 네. 목이 조이는 것도 심장혈관 중에 위쪽 부분 혈관이 경련이 오거나 좁아져 있으면 목이 조이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벌써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좀 살도 좀 쪘고 담배 냄새 좀 나시는데 선생님 요즘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추운 데 가면 자꾸 목이 조여요. 그러면 검사 바로 들어가면 거의 확실하게 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뭐 약물 치료하고 담배 끊으라고 그러시고 생활 습관 이제 변화를 해주고 더 심하면은 이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협심증 증상이 뭐 한 10분 이내, 한 5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협심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증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하는 건지 그럼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보면 긴장해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아픈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픈 상황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정말 목이 조인다. 그러니까 아니면 좀 빨리 그 답답하다.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답답하는데 또 쉬면 괜찮다. 근데 위장병이 운동할 때 안 좋다가 쉬고 가라앉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빨리 이 병원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아세요. 본인들도 아세요. 내가 병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운동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고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배들 되게 나와 있어요. 저는 환자들 옷이 만질 때 배부터 먼저 보고 벌써 이제 담배 냄새도 나시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비만하고 그러시면은 그리고 혈압 재보면 혈압 좀 높고 적당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중에 당뇨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날씬할 때는 당이 안 생기지만 당은 꼭 언젠가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운동 안 하고 게으른 분들이 가슴 답답하다 그러면 이러면 1번 협심증.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운동할 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두 개가 같이 아파요. 그 불안정 협심증. 저는 운동할 땐 괜찮은데 새벽에 술 먹고 나면 많이 아파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변이형 협심증. 그러니까 이상하게 혈관이 쥐가 나는 거죠. 그죠? 3번 변이형 협심증은 약물 치료만 하시면 잘 돼요. 뭐 스텐트 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물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잘 쓰러지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때 이게 뭐 협심증인지 뭐 식도염인지 잘 모를 텐데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아프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안정형은 금방 쓰러지지 않으세요. 일단 그때는 이제 서서히 예약하셔서 좀 정밀 검사를 병원 가서 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불안정형 협심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혈관에 100% 막혀서 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빨리 그래서 뭐 병원에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또 2주 3주 기다리지 마시고 정 급할 때는 119라도 불러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력이에요. 내가 별로 혈압 당뇨도 없고 살도 별로 안 쪘는데 우리 아빠가 40대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본인은 술 담배 안 해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형제분이나 우리 교과서에는 사촌 이내에 한 명이라도 5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으면 본인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유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혈관 질환도 좀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혈압 환자도 어떤 가게는 집안은 전부 뇌로만 와요. 그래서 저 큰아버지 뇌졸중, 작은아버지 뇌졸중, 또 자기 아버님 뇌졸중. 그리고 심장 찍어보면 깨끗하거든요. 또 어떤 집안은 다 심장으로 봐요. 뇌 깨끗한 분에서 해서 자기 그 선조들이 아니면 가족 형제분들이 부인은 아니에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협심증인데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같이 피가 생긴 그쪽 계열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미리미리 알고 그 우리 아버지가 60세 때부터 혈압약 드셨다. 그러면 자기도 50 넘으면 자주 재봐야 돼. 언젠가는 관리를 잘 안 하면 혈압이 오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혈관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 협심증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무슨 협심증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통 편안히 있다가 갑자기 뭔가 무리한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병원에 한번 예약해서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쉴 때도 가슴이 아프고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또 답답하고 또 운동할 때도 또 그게 더 심해지고 하면 이거는 불안정형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이거는 위기의식을 갖고 응급실을 가거나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 그리고 변이형 새벽에 자다가 아픈 이런 협심증인 경우에도 이거는 응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럴 때는 병원에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게 몇 번 정도는 괜찮으신데 이 시간이 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세요. 새벽에 오던 게 낮에도 오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쓰러지시는 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 운동할 때만 아프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축구도 하고 다 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다가 쓰러지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하고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이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한국에서도 이런 병의 협심증 논문이 저희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약간 비만하고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자꾸 오면은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게 아닌가. 이거 돌아가세요. 제가 의사하면서 한 20명 정도 진단을 내려드렸는데 약을 드시다가 몇 달 있다가 임의를 끊은 분들이 응급실로 오시는데 그때 이미 돌아가셔서 오세요. 그 손에는 막 그 혀 밑에 넣는 약이 있죠. 나이트로그래서 그거 병을 쥐고 그 병을 뜨다가 심장이 톡 서버리는 거예요. 그 심장마비라는 거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연덕국에서 보듯이 서서히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심장마비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툭 서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 휘발유 떨어지면 길에서 그냥 차가 스쳐 조용하게 두덩두덩 하다가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혈압이 70, 60, 50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잘 뛰다가 아주 섣버려요. 부정맥이 피가 안 오면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은 전기로 충격 주잖아요. 근데 부정맥으로 와서 심장에 섰을 때는 그때는 혈압도 0이고 그게 4분 지나면 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전기 충격 주거나 심장 마사지 하면은 잘 돌아오시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협심증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운동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해야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갑자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서서히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좀 늘려나가고, 물론 운동하시기 전에 약도 충분히 드시고 일반적인 걸 다 해놓은 다음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견디게 되면은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번 걷기. 그래도 좀 괜찮으면 좀 빨리 걷기. 2번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 다니기. 계단은 돈도 안 들거든요. 그냥 신발만 있으면 돼. 구두나 운동화만 있으면. 그리고 헬스클럽 안 가셔도 되고.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일주일에 10층 계단을 2번만 걸어서 올라가면 그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 20%가 덜 생긴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0층 2번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뭐 2, 3층은 가지만 엘리베이터 타게 되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환자분은 스텐트 시술하고 매일 20층씩 하루 한 번씩 다녔는데 지금 뭐 약도 거의 다 끊고 아스피린하고 콜레스테롤약만 드시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지만 나는 이 불치병이 걸리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70% 좁아져 있는데 그때부터 딱 담배 끊고 혈압 조절하고 열심히 걷고 좋은 음식,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30%는 좁아진 게 점점 넓어지세요. 스텐트 시술 안 해도. 40%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30%는 약 드셔도 점점 심해지세요. 담배 안 끊고 배 계속 불룩 나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텔레비 쫙 기대서 이렇게 모니터로 TV 보시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더 한 7, 8년 더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얘기도 있는데 좀 더 많이 움직인다 그래요. 이 가사일 하는 게 그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거기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땀나게 운동 안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좋아요. 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협심증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주부 출연자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들에게만 협심증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가 20대인데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한참 엎드려서 10분쯤 엎드렸으면 괜찮다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지럽고 좀 심한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증세가 있는 것도 협심증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심증이 제일 많이 발현되는 나이가 50대부터 많이 시작되는데 제가 급성심근경색 제일 어린 나이가 22살짜리. 22살이요? 와. 대학생인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그냥 소화제 먹고 집에서 견디다가 손발 따고 견디다가 식은땀을 흘리니까 주변에서 야, 너 식은땀 흘리면 위험하다는데 빨리 가자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혈관이 하나가 3개 중 하나가 100%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조영술하고 이제 시술하고 나중에 봤더니 어떤 경우냐면 한 2, 3 많이 안 좁아져 있었어요. 2, 30%밖에 안 좁아져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좁아진 데가 톡 터지면서 피떡이 생긴 거죠. 이게 참고로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많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꼭 사망을 하면 부검을 해요. 총을 맞더라도 부검을 해서 쭉 보다 보니까 혈관이 그렇게 20살, 18살, 뭐 22살 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수에서 혈관이 벌써 30%, 20%씩 좁아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 전쟁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지금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어려서부터 이
육류나 튀긴 거 많이 먹고 뭐 소세지가 또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못 살아서 고기를 못 먹었는데 네. 지금은 뭐 유치원 애들도 생일 파티도 다 그런데 뭐 여기 이런 뭐야 패스트푸드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점점점 많아지고 요즘 대학생들 먹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까지 피면은 2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40대가 전 세계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또 담배 피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들 쓰러지십니다. 근데 정말 아까운 게요. 이렇게 젊은 분들 쓰러질 때는 사망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은 이 심장이 이미 준비를 해요. 이거 피가 가끔 잘 안 오네. 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혈관들을 그 좁아진 뒤로 딴 혈관들하고 다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설령 갑자기 막히더라도 피가 좀 다른 혈관에 가서 쓰러지진 않고 병원까지는 오시는데 20-30% 좁아져 있으면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혈관 같은 걸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그런 비상 사태에 대해서 이 대비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둑하다 심장이 섰버립니다. 그래서 다들 한 달 전에 건강검진 때 괜찮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왔을까요?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종류에 따라서 수박 겉핥기라는 거 있고 좀 정밀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진할 때도 본인이 좀 기분이 안 좋고 가족력 있고 좀 내가 혈압 당뇨도 있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만 더 정밀하게 보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이 협심증하고 이렇게 좀 밀접할까요? 그러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스트레스 자체가 혈관에 직접 영향을 줘서 뭐 경련도 일으키긴 하지만 스트레스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 혈관을 긁어먹습니다. 긁어먹었고 점점 좀 깨끗한 혈관벽을 긁으니까 거기 이제 염증이 생긴 거지. 박테리아 균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자꾸 피부 손톱으로 긁으면 빨개지고 진물 나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그 조금 금이 생긴 부위에 이제 백혈구 뭐 헐수판 같은 게 늘어붙어서 점점 좁아지다가 갑자기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고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 생겨서 이렇게 협심증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지방을 좀 이렇게 좋은 기름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식물성이라든가 요즘 많이 나오는 네. 뭐 아보카도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네. 대치를 해서 먹으면 훨씬 그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기름이 식용유로 튀긴 거예요. 여러분 식용유 다 쓰잖아요 집에서 튀김할 때 그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일반 그 식당에서 하는 거는 기름을 좀 많이 쓰고 여러 번 튀기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보세요. 패스트푸드라는 게 튀기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 감자 튀김, 프렌치 프라이도 네네. 튀긴 거고 햄버거도 그런 거고 이제 또 탄수화물 또 빵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기름은 한국 사람 제일 좋은 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네, 그 오메가3도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근데 들기름이 한 10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뭐 아보카도 오일이니 뭐 그런 거 꼭 안 드셔도 돼요. 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비싸고 고가니까 그런 거 구해 드시지 말고 그냥 들기름, 참기름 드시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참 많은 환자분들이 무슨 오일 좋다고 찾아오시는데 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교과서에 나오는 몸에 좋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십 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걸 먹는 분들이 장수를 하고 혈관이 깨끗하더라. 네네.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기름이 지방 중에 제일 좋은 게 견과류에 있는 거예요. 견과류. 호두잣. 네. 호두잣. 근데 땅콩도 있는데 땅콩은 저도 먹다 보면 자꾸 손이 가면 칼로리가 높아요. 네. 그래서 저녁 때 그냥 십출출하면 25알 드시면 칼로리가 한 350 칼로리가 나와요.
밥 한 공기 근데 25개 금방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호두나 잣 같은 건 많이 못 드세요. 그래서 지금 문헌상으로는 호두는 뭐 하루에 한두 알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안 드셔도 되고 좀 몰아서 드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집 출출하실 때 그런 거를 좀 구해서 드시면 좋고 땅콩 조금 드셔도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단백질이 이제 콩 있죠. 콩으로 요리한 거. 그거는 지방도 적고 좋은 단백질이고 칼로리도 많이 안 나오죠. 그 기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앞서서 그 협심증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이 쥐어짜고 아픈 경우에 모두가 다 협심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민성이나 아니면 약간 뭐랄까 심리적으로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업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제일 이제 잘 찾아오는 게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저한테 많이 와요. 선생님 협심증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 스트레스나 학업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자꾸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위장 식도 중간에 이렇게 이걸 괄약근이 있어서 위산이 못 올라게 하는데 그런 게 자꾸 풀어져요. 특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많이 아프세요. 와인 드시면 그 근육이 늘어져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이 식도염의 특징은 통증이 오래 가요. 제가 아까 그랬죠. 5분 이상 잘 가지 않는다고 협심증. 근데 이거는 2시간, 3시간씩 뻐근하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이때 아주 찬 냉수 큰 컵으로 한 컵 쭉 들어 마시면 싹 가라앉아요. 100%는 안 좋아져도.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제산제 있잖아요. 무슨 게일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드시고 한 5분 있다가 뻐근한 게 가라앉으면 그건 식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담배도 피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배도 나오고 운동 안 한다. 그때는 심장부터 먼저 보시고 식도염으로는 절대 돌연사를 하지 않아요. 한 명도 돌연사 안 합니다. 네, 답답할 불편할 뿐이지. 그렇지만 심장은 갑자기 쓰러지거든요. 정말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은 친구가 아침에 이렇게 연락 오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섭기 때문에 그 뭐든지 흉통이나 이렇게 잘 예전에 없던 답답함이나 불편한 게 가슴 이렇게 대개는 우리가 아래턱에서부터 복부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이 조이고 턱이 아프거나 아래 이빨이 아픈 분도 있어요. 혈관의 위치에 따라 심장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게 오면은 1번 심장부터 생각하고 심장 아니면 그다음에 서두를 거 없으세요. 설령 뭐 10도 암이라 하더라도 금방 안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심장은 정말 쓰러져요. 막 얘기 선생님 아파요 응급실 가서 그러다가 좀 이따 보면 경련하세요. 혈압재 보면 혈압 0이거든요. 심장이 딱 서 있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아닌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검사하고 그렇게 치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협심증에 있어서 검사에 대해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어떤 검사법들이 있는지 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됐을 때 어떤 검사를 해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심전도 검사죠. 근데 이거는 싸요. 한 4,000원 정도 하나 본인 부담이 괜찮은데 심전도 하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90% 조바됐어도 정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쉬고 있을 때 피가 적당히 조금만 가도 심장은 잘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병이 지나갔어요. 심근경색이 자기도 모르게 체한조를 왔다 살짝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경련이 와갖고 통증이 오실 때 그때는 찍으면 심전도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련이 있는 통증 때는 심전도가 심근경색처럼 나오고 또 혀 밑에 약 놓고 가라앉으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한번 심근경색증이 몇 년 전이나 뭐 1년 전이나 몇 달 전에 지나갔으면 심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이 부어 있을 때는 심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 찍어보면 안 되고 제일 1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로 흉통 오면은 1번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이 딱 심전도 찍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심전도가 정상이면 심근경색이 아니거나 딴 걸로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형 협심증, 자기 운동할 때 아플 때는 병원에 갔지만 운동부하 검사를 하고 뛰는 검사가 있어요. 헬스클럽 가면 뛰는 기계랑 거의 똑같은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에다 뭘 붙이고 뛰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올라가면은 심장 혈압이 올라가고 빨리 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못 따라오니까 심전도에 변화가 와요. 근데 이게 정확도는 60-70%밖에 안 되지만 비교적 간편하고 경비도 아주 싸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은 그때는 정밀 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CT. 요즘에 이제 심혈관 CT인데 혈관이 다 보이세요.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분도 있고 이제 좁아져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CT의 장점은 찍다 보면은 폐도 다 찍혀 나오고 심장이 바로 배꼽 여기 명치 끝에까지 있기 때문에 간, 췌장, 뭐 신장, 콩팥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뭐 한 달에 꼭 한두 명씩은 이렇게 잡혀 나와요. 그러니까 폐암이나 간암이나 췌장암. 그래서 이것도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50세 이전 여성은 안 찍는 게 좋아요. 방사선이 좀 있기 때문에 유방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더 이제 증상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하루 정도 입원하셔서 혈관 조영술이라고 거의 다 팔로 하는데 팔 동맥, 맥 잡는 게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관을 넣어서 찍어보는 거죠. 검사 시간 한 15분 걸리고 이거는 100% 확진이 됩니다. 협심증도 정확히 날 뿐만 아니라 경련 있는 것도 경련 유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쥐어나는 게 다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입원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 몸 안으로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확실히 협심증이 의심이 된다 할 때, 그리고 아니면 시술이 전제로 됐을 때, 시술. 그때 많이들 하는 검사입니다. 예. 네. 이렇게 협심증에 대한 치료법까지 검사에서 치료법이 아니죠. 방금 이 협심증을 알아보는 의학적 검사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 협심증에 대한 궁금증 또 시민 여러분들이 네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 아버님이 가슴 통증을 크게 호소하셔서 응급실을 가셨거든요. 근데 가슴 통증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증상을 의심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셔서 걱정이 돼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혈전증이 생겨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음식의 제약이 많더라고요. 녹황색 채소, 간, 계란, 우유 등등 종류가 많은데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확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가끔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당뇨병이 있기는 하는데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건강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근데 당뇨가 있으면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중성 지방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규범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성 지방을 잘 관리하기 위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정말 그 친구 아버님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50대 이상 되신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때 팍 쓰러졌을 때 이게 가슴 통증이 심혈관 질환인지 협심증인지 또 다른 질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저희들이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정성, 그리고 불안정성, 그리고 변이성, 이거를 그대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119를 바로 불러야 되는지. 제일 위험한 게 자가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장학회에서 이제 예전에 그 갤럽의 의료회사 1,500명 네. 조사를 해봤어요. 가슴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뭐 하느냐. 1번이 청심환 드시는 거예요. 2번이 손발달.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 보면 다 손발 끝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청심환이 좋은 약인데 혈관에 막혔을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이게 의식을 갑자기 되면 그게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당뇨병이 있긴 한데 혈당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건강검진에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 나오긴 했는데 당뇨가 있으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그 예방 차원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좀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당뇨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쓰러지시는 게 당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 때문에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막히든지 뇌혈관이 막히든지 콩팥 혈관 또 좁아져서 콩팥은 피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부전 콩팥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본인이 이제 환자분이 원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100 이하로 떨구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100 이하로 떨구는데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이 조금만 있다. 심심하지 않아도 그때는 70 이하로 떨구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 조금 확실히 더 바뀌었는데 좀 중증 협심증이 있거나 중증 뇌질환일 때는 70 기준이 아니라 55 이하로 떨군다고 해요. 그래서 낮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갓난애기들이 막 그 장기를 새로 만들잖아요. 막 계속 키도 커야 되고 뇌도 더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몸은 대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먹고 게을러서 자꾸 콜레스테롤이 높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정상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120이 정상, 130 정인지 모르죠. 그렇죠. 한 번쯤은 주치의쌤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하시고 드셔도 드시고 안 드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진짜 중요하고 마지막은 이제 중성지방 관리를 잘해야만 이제 이런 병에 안 걸린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전부 콜레스테롤 얘기하는데 한국 분들은 중성지방하고도 많이 혈관 질환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쌀도 많이 먹고 술도 좀 많이 드시잖아요. 중성지방 혈관 안에 딱 지방이 2개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성분이 좀 틀립니다. 근데 중성지방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이 있어요. 정상이 한 150 이하인데 400, 500, 1000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20대, 30대부터 혈관이 좁아져서 쓰러지기 시작해서 그때 반드시 약 써야 되고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에 단 거 많이 먹거나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중성지방 올라가거든요. 그 이제 중성지방 쉽게 말해서 배 만져보면 지방 만져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조심하면 배가 빠지면 중성지방도 같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리고 금식하고 검사를 해도 그 전날 술을 많이 드셨으면 중성지방은 올라가 있어요. 솔직히 콜레스테롤은 식사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피 검사하실 때. 근데 중성지방은 조금만 단 거 드셔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하려면 반드시 금식을 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중성지방 나는 콜레스테롤 괜찮은데 중성지방이 좀 높대. 아유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혈관 나빠지고 또 2개 다 올라간 그런 유전자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더 위험하죠. 빨리 조치를 하셔야죠. 약 쓰시고.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협심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협심증에 대한 어떤 조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가정이 불행해지는 병이 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에요. 돌연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측이 됩니다. 자, 담배 1번 금연하실 것, 줄이도 하실 것, 배 안 나오게 할 것. 배가 줄어들면 혈압, 당뇨가 다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같이 떨어지세요. 그러려면은 꾸준히 걸으셔야죠, 그죠? 하루에 6,000보 이상만 걸어도 된다 그랬고 10,000보 안 걸으셔도 야채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 뭔지 알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살으셔야 돼요. 많이 웃고 수다 떠는 사람들이 병이 적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베푸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주부 출연자분들도 질문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질문 한두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협심증 그런 결과가 다시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이 협심증인지는 몰라도 제가 음식이나 이런 거 씹을 때 턱이 떡떡거리거든요.
그러고 아프기까지도 하고요. 그런 증상도 협심증으로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턱이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혈심증 때 턱이 아프신 거는 씹을 때 아픈 건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게 씹으실 때 딱딱거리는 거는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건 치과를 가셔야 되고, 근데 그 협심증 때 턱이나 이렇게 얼굴 아래쪽이 아프신 거는 그냥 뻐근하게 이렇게 꼭 뭐가 어디 이상한 약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움직일 때 많이 오다 또 쉬면 가라앉고 그러죠. 그래서 목 조이는 거, 그다음에 아래 턱 아픈 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치과 가서 이빨 뽑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아프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협심증 때문에 시술하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죠. 네네. 또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게요. 제가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새빨개져요. 근데 별도로 협심증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진 않아도 될까요? 술 드시고 빨개지는 건 체질이고 유전이세요. 아마 가족 중에 또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렇게 주부 출연자분들의 질문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협심증에 대해서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